아버님, 이거 사인하세요. 며느리가 던진 건 안부 인사가 아니라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71세 시아버지의 3천만 원까지. 노린 며느리의 충격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현관문이 열렸을 때 71세 김진수 할아버지가 아침에 라디오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며느라가가 왔구나.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46세 며느리.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랑 발걸음 소리가 달랐거든요. 아버님 안 계세요? 어, 이상하다. 평소 같으면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밝게 인사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갑지? 진수 할아버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요양원 계약서라고. 아버님,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던져놨어요. 그냥 던져놨다고요. 진수 할아버지가 돋보기 쓰고 보니까 어? 이게 뭐야? 요양원 입소 계약서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뭔가?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잖아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여기 좋은 곳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들어가시면 돼요. 잠깐만. 다음 주라고? 이게 말이 돼? 진수 할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아직 건강한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며느라, 나는 아직.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모시고 살기엔 집도 좁고요. 아, 그렇게 말하니까 진수 할아버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식들 힘든 거 모르는 바 아니었거든요. 저녁에 아들 민호가 집에 왔어요. 진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민호야, 며느리가 요양원 얘기를 하던데.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동수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진수 할아버지 잠을 못 이뤘어요. 아내가 세상 떠난 지 5년.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이것도 사인해 주세요. 이건 뭔가? 아버님 집 관리 위임장이에요.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관리하려고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진수 할아버지가 사인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웃 김 할머니가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진수 씨, 며느리분이 집 앞에 매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뭐라고요? 매물 표시라고요? 진수 할아버지가 급히 집 앞으로 나가봤어요. 정말로 부동산 매물 표시가 붙어 있었거든요. 급히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집을 판다는 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실은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잠깐만,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나도 모르게.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아버지, 죄송해요. 3천만 원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아, 이제 알겠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 관리 위임장을 받아서 집을 팔아서 3천만 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런데 진수 할아버지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40년간 회사 격리로 일했던 분이거든요. 서류 볼 줄 알았다고요.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명예 변경 서류와 집 매매 계약서까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보는구나. 진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40년 직장 생활하면서 쌓아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모르는 계좌였어요. 변호사와 상담 후에 모든 서류가 무효라는 걸 확인했어요. 위임장에 속아서 서명했다는 증거도 충분했고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진수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며느라,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 팔려고 했지? 내 명의로 대출도 받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 변호사랑 다 얘기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며느리는 3천만 원을.
변상하고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아들 민호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했는데. 민호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했어야지. 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냐?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했어요. 며느리도 처음 진심으로 사과했고요. 아버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금 진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살고 계세요. 아들 내외와도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 진수 할아버지가 이웃 할머니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조언한다고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확인하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킬 힘을 길러두라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잖아요.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